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문상희입니다. 이렇게 현장에서도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영상 줌으로도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니까 대단히 반갑고 감회가 아주 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뭐 다양한 계층의 대표자님들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섭리를 가장 앞장서서 횃불을 들고 이 나라를 깨우고 전 세계 인류를 일깨울 수 있는 주역들이 이 자리에 다 모이신 걸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시간은 참 중요한 시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영계 모든 우리들의 조상들까지 여기 지금 다 재림해서 이 시간을 함께 정성 들이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고 나온 제목이 방금 소개한 대로 글로벌 성혁명의 젠더 주류화가 지금 쓰나미처럼 우리나라만 몰아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몰아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리 절대성 혁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절대성 주류화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이 시간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의 그 흐름은 우선 이 글로벌 성혁명의 성주류화가 뭐냐, 이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하고요. 이 성주류화가 있기까지는 그냥 우연히 이런 전 세계적인 성혁명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뿌리에는 사상이 있다, 즉 이데올로기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사상적 계보가 무엇인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주류화를 성정치적으로 좀 세계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확산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 한번 짚어보고요. 근데 거기에 핵심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바로 법제화죠. 법을 통과시켜서 이것을 이제 전 대중들을 그렇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그런 지금 입장에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성주류화의 영향이 어떻게 미래 세대들에게 미치고 있으며 그 폐해가 어떻게 우리 전 대중들에게 미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자세하게 현실 문제를 우리가 알고 나야 우리의 신통일 한국론을 그 터전 위에서 낭떠러진지 또 진흙탕인지 늪지역인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새로운 건강한 반석 위에 우리 신통일 한국론을 수립해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성주류화는 낭떠러지일 수도 있고 정말 헤어날 수 없는 늪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참 위험천만한 그런 문화가 지금 쓰나미처럼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을 횃불을 들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안을 우리 절대성 주류화, 즉 절대성 혁명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혈통적 시원이라는 말씀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막연하게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지만 마지막 오신 메시아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관계에서 혈통적 관계로 계시는 분이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가르침보다 훨씬 더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이 혈통적 시혼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는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발과 과정과 끝이, 열매까지 영원히 숙명적인 관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혈통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게 바로 평화가 오는 거죠. 왜? 평화의 본체시니까. 그뿐만 아니라 평화 세계는 곧 천국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혈통적 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면 그 반대는 뭡니까? 바로 지옥이다.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부자 관계로서 연결짓는 그 핵심 요소가 뭐냐? 그 내용을 아버님께서는 사랑, 생명, 혈통이다. 그런데 그 사랑, 생명, 혈통은 바로 생식기를 통해서 그 기능과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구상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 기관이 생식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생식기를 하나님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 투입해서 만드셨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생식기다라는 거죠. 왜냐? 바로 생식기로부터 사랑과 생명과 혈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를 제일 정성 들여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생식기는 바로 하나님도 생식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답해 주세요. 네. 왜? 혈통적 관계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는 부자 관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도 생식기가 있다. 그럼 혈통적 관계다. 그럼 우리는 유전인자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계속 연속해서 계대를 이어가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유전인자의 요소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아마 받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있어야죠. 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성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 문제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상의 존재물은 공식이 있다. 존재하는. 그래서 수학도 공식이 있고 자연과학도. 그런데 우주 만상을 다스리는 만물의 주관자인 인간의 사랑이 공식이 없겠느냐? 거기에 바로 질서가 있고 기준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없다면 이 세상 땅 끝에서부터 오는 모든 인류를 어떻게 관리하겠느냐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공식이 있는데 사랑의 공식이 있다. 그럼 그 공식이 뭐냐?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랑의 공식이 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아버님 말씀하셨는데, 호모섹슈얼, 동성애를 할 수 있는 법을 정하겠다고요? 법을 정해요? 그거는 태양을 보기도, 나무를 보기도, 초목을 보기도, 동물을 보기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런 일을 하면서 옷을 입고 살고 밥을 먹고 살아? 동성애를 하는 패들은 전부 다 이단자다.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된다. 뭐 하라 그랬어요? 반대하고 나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핏줄과 연결되면, 이 핏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핏줄. 그리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참 부모님의 핏줄. 이 핏줄과 연결되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창조의 이상인간, 즉 인격 완성, 그리고 이상 가정 완성, 그리고 하나님의 조국, 그리고 평화 이상 세계 왕국이 이렇게 절대성의 관계를 통해서 창건된다. 그래서 평화 세계는 바로 절대성으로 출발한다, 창건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협회 모든 기관이 전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세계 평화. 그런데 그 기관들이 절대성으로부터 창건된다 하는 그런 토대 위에서 과연 출발하고 있느냐?
이거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식기를 잘못 썼어요. 그걸 혁명하라. 메시아는 뭘 갖고 오느냐? 절대성을 갖고 온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인류의 조상이 바로 생식기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온 세상이, 인류 역사가 이렇게 지옥에 떨어져서 인류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것을 혁명해야 된다. 그 혁명하려면 무엇으로 혁명하느냐? 내가 갖고 온 절대성으로 혁명을 해라.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절대성이 도대체 뭐냐? 절대성의 정의를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절대성이란 바로 인간 조상이 타락한 타락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타락성이 없다 하는 의미는 뭐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타락성을 벗게 되는 그것이 우리는 축복의 길로 안내하지요. 그러나 축복 다 받았다고 타락성이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축복의 관문은 출발점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타락성을 벗어내야 되죠. 그래서 타락성을 벗어내는 그 과제가 바로 절대성의 실체가 돼야 될 가장 핵심적인 과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격을 닮아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당연히 우리가 닮아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신성, 즉 뭐죠? 심정, 로고스, 창조성,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능력이시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닮아야 된다. 그래서 심정, 로고스, 그 심정은 뭐예요? 사랑으로 표현하죠. 로고스는 규범으로 표현하죠. 창조성은 뭡니까? 다양한 전문성을 통해서 창조해내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창조력이 자녀를 탄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하고 사랑, 생명, 혈통, 양심, 이 네 가지 기능이 하나로 통합된 삶으로 구현되는 성이 바로 절대성이다. 근데 우리는 참사랑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사랑, 상대를 위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참사랑만 이야기하지 참사랑 하면은 거기에는 뭐가 따라붙어요? 줄줄이 따라옵니다. 생명이 따라옵니다. 혈통이 따라와요. 양심이 따라와요. 그래서 참사랑 이야기하면 거기는 자동적으로 생명, 혈통, 양심 이것이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계시니까. 하나님이 심정과 로고스와 창조성이 하나로 묶어져 있으니까. 그게 바로 심정에서 나온 게 사랑이고 로고스에서 나온 게 규범 윤리 아닙니까? 그게 생명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성에서 나온 게 새로 탄생되는 생명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은 사랑 따로, 생명 따로, 혈통 따로, 양심 따로 다 분리되어 있어요. 산산이 해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모습은 다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성의 본체로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은 누구냐? 바로 무형으로 계시는 절대성의 본체를 그대로 실체로 드러내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절대성의 실체.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참 부모를 닮고 그래서 절대성의 실체가 돼야 되는데 그 절대성의 실체가 되는 기준이 뭐냐? 목표가 뭐냐? 그게 바로 3대권, 4대 심정권 완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간단히 절대성 하면 그거 혼전에 그냥 성관계 안 하는 거지. 간단히 이것만 압니다. 대부분이. 아니에요. 절대성은 물론 혼전에 순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성의 의미는 타락성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부부가 축복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 돼가지고 자녀를 탄생해서 3대권, 4대 심정권을 완성해야 절대성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참 부모를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되느냐? 근거가 뭐냐? 그렇게 설명하는 근거가 뭐냐?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조화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대로 닮기 법칙에 의해서 닮아서 일남 일녀를 창조했어요. 아담과 해와. 그래서 결혼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그럼 성별이 남자, 여자만 있습니까? 아니면 제3의 성이 있습니까? 답해 주세요. 없죠? 중간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3의 성 있습니까? 없는데 수십 가지 성이 있다라고 지금 젠더 주류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닮은 그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밖에 없다. 그래서 남녀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남녀 부부가 결혼한 것을 확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레이저가 여기 안 나온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기가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그림을 보시면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는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심정을 중심하고 아니면 창조 목적을 중심하고 본 성상과 본 형상이 서로 수수작용 주고받게 되면 결과체, 합성일체가 되잖아요. 그게 공간적으로 사획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정분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은 한 점에서 무한대까지 확장되는 무형의 실체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실체로 펼친 것이 바로 가정의 모습이다. 그럼 그 가정의 모습이 뭐냐? 바로 정의 입장에 있는 것, 즉 과거를 대표한 입장에서 조부모가 계시고 현재를 대표한 분의 입장이죠. 현재를 대표한 어머니, 아버지, 남편과 아내죠. 그리고 미래, 합의 입장에 있는 미래를 대표한 자녀. 그래서 3대권, 4대 심정권이에요. 이 안에는 부모 사랑, 부부 사랑, 형제자매 사랑, 자녀 사랑 이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위기대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과 선의 실체와 선의 완결점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바라시는 창조 이상이 완전히 완성되는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것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절대성의 완성이다. 실체가 되는 것이다. 이제 절대성 완전히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글로벌 성혁명의 성주류화가 뭐냐? 이 성주류화 세상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 바로 질서를 해체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질서? 생식기의 질서, 생식기 합일의 질서를 다 파괴하겠다. 즉 한 남자와 일부일처제가 아니라 어떤 상대라도 내가 원하는 사람은 내가 선택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생식기의 성별부터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내가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무슨 중간성이 되든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 또 여자가 됐다가 남자가 됐다가 이런 다양한 수십여 가지의 50종이라고 하는데 다른 데서는 또 70종이라고 주장한 데도 있고 100종이라고 주장한 데도 있어요. 이렇게 없는 성을 만들어서 제3의 성이 이런 모든 성이 다 평등한 거다. 이 평등한 세상이 바로 해방받는 자유로운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가 이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성적 자기결정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성별도 결정하고 내가 누구하고 성관계하는 것도 자기가 결정하고 뭐 애하고 소아하고 성관계를 하든지 동물하고 하든지 청소년하고 하든지 누구하고 동성끼리 하든지 그거 다 내 자유야. 그것이 해방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성주류화 세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랑, 생명, 혈통, 양심이 전부 다 갈라졌다. 거짓이다. 왜? 하나님이 떠나는 사랑, 생명, 혈통, 양심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개개인들이 모여서 다양한 가치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해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이 모든 세상이, 그래서 이러한 세상은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을 지금 만들겠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죠? 생식기를 해체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성주류화의 세상은 핵심이 생식기 질서 해체, 사랑의 질서 해체, 가정의 질서를 해체하겠다는 것이 바로 성주류화의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신통일 한국을 선포했습니다. 실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조국을 선포했는데 바로 참사랑, 참생명, 혈통, 양심, 이것이 하나로 통합된 그런 절대성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통일 한국을 창조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공의주의가 뭡니까? 의를 세우는 나라예요? 그럼 의를 세우는 나라는 무슨 의를 세우는 나라입니까? 아버님 말씀에 보면 공의 세계는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을 완성하는 게 공의 세상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참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참부모입니까? 그냥 사랑하면 참부모입니까? 참부모라는 것은 분명히 참이라는 의미에는 하나님이 임재해야 참이라는 의미가 성립이 돼요. 하나님이 떠나면 거긴 참이 없어요. 왜? 참의 의미는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속성이 들어가 있는 의미가 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 그러면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을 중심한 생명, 혈통, 양심은 저절로 따라 붙는다 그랬죠.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절대성인데, 이 절대성을 실현하는 구현체가 돼야 참 부모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참 부모 속에는 뭐가 들어가죠? 에로스 사랑이 들어가요. 에로스 사랑. 그게 뭐예요? 성관계하는 사랑, 남자 여자.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어떤 사랑이 또 있죠? 아가페적인 사랑, 온 인류를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가정에는 에로스적인 사랑은 부부 사랑만 성관계할 수 있어요. 부모 사랑, 형제자매 사랑, 자녀 사랑은 결코 성관계가 없습니다. 공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 그 세 가지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참부모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 절대성, 에로스 사랑 완성, 아가페적인 사랑 완성자예요, 참부모는. 그래서 이 참부모가 바로 올바른 교육을 하게 되면 참 스승이 되고, 올바른 주인으로 책임을 지면 참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의주의라는 것은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을 완성해야, 실체가 돼야 공의주의 사회가 실현된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데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 아버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의주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공생공영주의, 무슨 아무리 뭐 사랑으로 분배하고 뭐 같이 정치 운영하고 말만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실체가 안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평화세계는 절대성으로부터 창건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절대성을 중심 삼고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이 안 되면 공생, 공영, 공의주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온 인류가 보편적으로 실현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연구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교육, 뭐 예술, 스포츠, 언론 뭐 다 가치 영역에서
이렇게 활동하게 되면 이런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상 세계, 이상 가정, 그리고 하나님 아래 대가족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의 세계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신통일 한국의 모델형이다. 이거 제가 정리한 거 아니에요. 아버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르크스가 바로 이 젠더 주류화의 뿌리입니다. 이 사상에. 왜 karl 마르크스가 이 젠더 주류화의 뿌리냐? 이 사람이 주장한 사상의 내용이 그래요. 뭐라고 주장했느냐? 인간의 정신은, 의식은 뇌의 산물이다, 물질의 산물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유물론을 바탕으로 투쟁적 혁명을 해야 된다. 왜 투쟁적 혁명을 해야 되느냐? karl 마르크스는 계급을 둘로 나눴어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그래서 이 두 계급은 서로 모순적인 존재로서 서로 대립적인 존재니까 서로 갈등하고 투쟁하기 때문에 혁명해야 된다. 그런 이론으로 경제도 소외계층을 없애서 평등을 추구하고, 역사도 이것을 유물론, 변증법도 유물론을 대입시켜 가지고 계급 투쟁 역사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노동력이 바로 원동력이다 하는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1시간 이상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karl 마르크스는 인간 해방론을 주장하고 사유재산을 철폐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통적인 가족 제도도 폐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종교를 폐지하려는 것이 궁극의 목표였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어? 하고 질문하시겠죠. 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공산당 선언의 책을 보시면요, 공산사회는 성윤리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나라가 기릅니다. 그래서 가정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전통적 가족 개념, 일부 일처제 제도 거부합니다. 파괴하죠. 그리고 여성을 남성들이 법적으로 공공연하게 공유해도 된다 하고 주장하는 이론이 바로 karl 마르크스 사상입니다. 그리고 종교 폐지는 교회를 철폐하면 전통적인 그 가족 결속력, 이런 교육이 사라지니까 karl 마르크스가 원하는 그런 세상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교를 폐지하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karl 마르크스가 평소에 말한 어록이 있어요. 그 어록의 내용을 그 친구가 엥겔스잖아요. 엥겔스가 책으로 집필해낸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성스러운 가족, 성부, 성자, 성신의 삼일체론, 그의 비밀은 지상의 가족이다. 전자를 사라지게 하려면, 전자가 뭐죠? 교회를 사라지게 하려면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후자가 먼저 파괴돼야 한다. 후자가 뭐죠? 가정이죠. 그런데 후자를 파괴하려면 일부 일처제는 촌충이야, 기생충이다. 바로 일부 일처제가 성규범이잖아요. 그래서 karl 마르크스가 뭘 주장했느냐? 교회를 없애려면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려면 성규범, 일부 일처제를 없애야 된다. 이거 누가 만든 거 아니에요. karl 마르크스가 주장한 내용을 책으로 펼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 프로이드. 이 프로이드는 말이죠, 그 시대 당시에는 인간의 성욕구를 사회 담론으로 내놓고 말하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처음 이 프로이드가 인간의 성욕구를 공론화시킨 정신분석학자예요. 근데 이 프로이드가 쓴 책이 참 많습니다. 논문도 많고. 그런데 그 책들 중에서 인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한 건 한 줄도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성애화, 에로스, 그 내용만 있습니다. 즉 성욕구, 성본능.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죠? 인간을 성적 본능에 종속되는 동물로 그렇게 추락을 시킨 자가 바로 프로이트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바로 성해방을 하기 위한 갈등의 역사로서 이해하게끔 그렇게 이론을 수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론에 대해서는 제가 쓴 그 성경책, 그 프리섹스 종언, 그 책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론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통일사상 시각에서 대안을 제시한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서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물이 안토니오 그람시인데, 이 사람은 20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면서 옥중 수고를 쓰면서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폭력혁명 투쟁보다 인간 개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회를 바꾸려면 폭력보다는 대중들의 생각을 한 사람 한 사람 개조를 시켜서 개개인의 생각을 변혁시키면 된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연하게 그리고 개방적인 방법으로 교육과 언론과 학계, 예술문화 모든 가치 영역에서 진지를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진지를 구축해서 대항하는 모든 헤게모니를 전부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사람이 주장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리한 핵심 이론이 11가지 지침서예요. 이 지침서가 지금 또 설명하려면 또 1시간 걸려야 돼요. 이 지침서를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이 지침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사회에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까요?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이게 두 번째 있어요. 교사의 권위가 지금 올라갔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에 11개가 다 우리나라의 그대로 사회 현상의 문제로 깊숙이 파고들고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그 다음 인물이 빌헬름 라인인데, 이 사람은 마르크스의 자본주의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하나로 통합시켜가지고 청년들의 성 문제를 가지고 해방시키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것을 정치화했는데, 거기 책이 있죠? 올가즘의 기능이라고. 그 책 속에는 이 빌헬름 라이의 생각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청소년과 아이들을 성애화해야 된다. 성정치가 성공하려면 대중의 성애화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족이든 뭐 소아든 엄마든 아빠든 아이든 파트너를 교체해서라도 올가즘을 유도해내라. 그러면 6천년의 역사에서 인생의 모든 재앙이 사라진다. 즉 성적 충동을 너네 충분히 만족시키면 어떻게 되죠? 너의 지상 천국을 창조할 거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음에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대표 이 막스 호르크하이머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우리는 총으로 혁명하지 않는다. 차츰차츰 한 해 두 해 세대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교육기관, 공공조직에 침투해서 칼 막스주의자로 만든다. 그리고 보편적인 평등주의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내건 슬로건이 파괴하라. 너를 파괴하는 것을 싸우라. 부르주아의 핵가족과. 만약 같은 사람과 2번씩 잠을 자면 너는 부르주아적 악의 노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르쿠제는 바로 이 에로스와 문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쾌락주의 이론을 강조했어요. 이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것을 그대로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베를린 도시에 커민 1, 2의 공동체에서 직접 전체 만인이 보는 앞에서 프리섹스를 보여줬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아이들끼리, 또 뭐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애끼리 다양한 성관계 하는 모습을 보도진들이 국가에서 다 와가지고 그걸 다 찍어가지고 그것을 전국 각지에 다 방영했어요. 그래서 이 독일 나라는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는데 90% 이상이 혼전에 다 성관계 경험합니다. 그게 문화예요. 이 독일 나라가.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구조주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구조주의는 같이 맞물려서 철학 사조가 가는데 이 프랑스 구조주의는 언어학에 그것을 바탕을 두고 있어서 언어가 인간을 지배한다. 그래서 인간은 언어 활동과 무의식 차원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것을 대립항으로 언어를 만들어서 이들을 파괴하고 분쇄해야 된다. 그래서 남자 여자 대립항, 남편과 아내 해체, 그리고 이성의 동성애는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알티세르는 성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파괴해야 될 대상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정부, 군대, 법원, 경찰, 그리고 둘째 이데올로기적 기구가 있는데 그것은 가정, 학교, 교회. 그러니까 지금 쭉 보면은 칼 막스부터 이 계보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다 일률적으로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동일합니까? 다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의 그 사조가 넘쳐나게 된 것은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다. 수백 년 동안 쌓아온 인류 문명사의 집적이다. 그걸 우리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러한 이론적인 바탕 위에 프랑스 68혁명이 발발됐죠. 터졌죠. 그래서 68혁명은 바로 전통적인 윤리 도덕을 대립시키고 반항하는, 대항하는 그런 문화혁명이죠. 그래서 성별의 개념을 파괴하고 가부장 제도를 파괴하고 이성의 중심인 일부일처제를 파괴하고 가족 개념 해체, 이런 것을 모두 다 재구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죠. 그래서 이들이 주장한 구호를 한번 봅시다. 자본주의 사회 병폐를 보라. 권위주의 전통적 윤리적 가치를 거부하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즐겨라. 비이성적인 것을 숭배하라. 병든 세상을 거부하라.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이것이 이 사람들 혁명 세대가 몇 살짜리입니까? 그때 당시 10대가 주를 이뤘어요. 10대와 20대 초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엘리트 군단들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유엔으로부터 EU 기구,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치 영역에 다 들어가서 엘리트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네오마르크시즘의 사상이 확산됐고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이 주디스 버틀러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인물인데 바로 페미니스트 운동의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 이 사람이 3세대 급진적인 페미니스트인데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이론화해서 선구자로서 수립한 사람이에요. 마르크스주의자죠. 그리고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로서 본인이 레즈비언이에요.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이 책 보시게 되면 젠더 문제, 페미니즘과 성 정체성 전복이라는 책을 보면 세상에 남자란 여자는 원래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성별은 남자다 여자다 하고 성별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니까 그냥 믿게 될 뿐이다. 그래서 성 정체성을 해체하는 해체 이론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젠더 이론. 젠더 이론은 뭔가 하면 바로 사회적인 성이에요. 생물학적인 성을 거부하죠. 거부하고 사회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나의 성을 결정한다. 그런 이론이죠. 전복 이론. 뭐예요? 다 뒤집어 엎는 거죠. 뭘 뒤집어 엎어요? 남자 여자의 관계, 가정의 질서, 이런 것을 전부 해체시키는 이론을 주디스 버틀러가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의 버클리 대학의 지금 현직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과 과학의 그동안에 쭉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이성과 과학에 대한 신뢰가 깨어졌다. 그래서 객관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기존의 사회 문화적 규범과 진리의 그 구조 자체를 모순 덩어리니까 이것을 전부 거부하자. 그래서 전통적인 남자 여자의 구조, 동성애와 이성의 구조 자체를 해체하라. 그래서
절대주의는 없다. 전부 다 상대주의고 상황주의고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생각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과학적인 XY 염색체 이거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생물학도 과학도 다 거부하는 거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믿어요? 자기 자신의 경험과 생각. 그래서 성별 정체성도 주관적으로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모순은 뭐냐?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는 절대는 절대로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죠. 자, 그런 결과 지금 이렇게 PC,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런 구조가 우리 사회에 정말 무섭게 깊이 아주 넓게 확산되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이 계급을 두 계급으로 나눠요. 억압자와 피어억압자. 그래서 억압자는 누구냐? 가진 자, 남자, 부모, 선생님, 이성애자, 백인. 이건 억압자예요. 그리고 피억압자는 가난한 자, 프롤레타리아. 그리고 여자, 자녀, 학생, 동성애자, 유색인종. 그래서 이 피억압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의고 인권이고 평등이에요. 이것을 언론과 미디어와 교육을 통해서 지금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압자들이 말하는 것은 전부 부당하다, 혐오다, 차별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지금 법제화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주체자의 권위를 전부 땅에 떨어뜨립니다. 남자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전부 이 권위를 떨어뜨리는데 결국 가서는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기존 체제를 해체하는 그러한 틀이 바로 이 PC다. 그래서 우리는 3대 주체 사상을 목표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게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 아까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주체 입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볼 때는 PC가 볼 때는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 이거 전부 다 억압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주체자인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죠? 억압자로 권위를 실추시키는, 땅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틀, 프레임이 바로 이 PC다. 이런 개념이 바로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문화에서, 언론에서,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서 이것이 아주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 혐오하는 그러한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참사랑, 참생님, 참혈통, 참양심의 이 통합을 이루는 절대성을 이룬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의 사상을 들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가 바로 주체와 대상 관계로서 대립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적인 관계로서 상호 수수작용하는, 즉 사랑을 중심하고 서로 주고받는 보완적인 관계요, 협조적인 관계요,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공생, 공영, 공의 사회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공의 사회를 이룬다는 게 무엇이라는 거 아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 사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절대성의 기준과 목표를 이루지 않는 한 공의 사회는 결코 이 땅에 오지 않는다. 그래서 공생, 공영, 공의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절대성을 수립하고 절대성 삶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진보와 보수가 통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언론과 미디어와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확산시키고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될 때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세상이 오고 참사랑의 권위가 세워질 테고,
그리고 가정에 다 위치 격의가 질서가 잡히면서 공동체의 질서는 자동적으로 잡히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진보와 통합은, 보수는 통합돼야 되는 그런 목표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정과 로고스와 창조성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표현되는 참 사랑, 생명, 혈통도 하나로 통합돼서 실천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의 목표, 기준 이런 것을 우리는 통합돼서 실현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자로서 하나님 아래 온 인류는 대가족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권력의 성주류화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바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스트리아,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 우루과이, 영국, 독일, 미국, 아시아에서는 대만 27개 G7 국가가 다 동성애 합법화되죠. 선진국의 27개국이 전부 다 합법화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확장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7년 시청 광장에서 국가인권회 위원장이죠. 최영애 씨가 마이크 들고 있는 여자가 성평등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할 수 없듯이 성소수자 인권 보장 없는 인권의 완성은 허구다. 이건 뭘 말해요? 성평등 민주주의를 주장하죠. 성평등이 남녀평등을 말합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무슨 평등입니까? 수십 가지의 성, 젠더 주류화, 그러한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이 35조 규모예요. 그래서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의미가 뭐냐? 성별 간에, 남자 여자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를 해서 일상생활에, 평범한 보편적인 생활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찾아내는 거, 감지해내는 민감성,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35조를 지금 예산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전국의 국무위원회, 그리고 도시군구 읍면동 지자체까지 전부 다 이거를 나눠서 사용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논의하죠. 이렇게 겉으로는 표방하는 데서 양성평등의 이름으로 나오죠.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서는 성평등으로 나옵니다. 여기 지금 이게 레이저가 나오질 않아서 저 밑에 성평등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걸 지금 제가 왜 지적을 합니까? 양성평등, 즉 남자 여자 평등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성평등, 젠더 주류화라 그 말입니다. 지금요, 학교 선생이 되려면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교실에서 여학생이 예쁜 원피스를 입고 왔어요. 아, 공주님 같이 드레스를 입고 왔네. 정말 예쁘고 여성스럽다. 이거 칭찬입니까? 혐오입니까? 차별입니까? 선생님은 정말 예쁘다고 생각해서 칭찬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혐오예요. 누구에게 혐오입니까? 바지 입고 온 여학생한테. 나머지 여학생들한테. 그리고 혹시 성소수자가 있다면 그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런 말을 앞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앞으로 사범학교, 대학에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4번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법으로 통과됐어요. 법제화됐어요. 무섭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내용 전부 법제화해서 전 국민을 지금 올가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성평등 성주류화 추진을 지금 박원순 시장이 2008년도, 그때는 서울시장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박원순 시장은 한국의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성주류화 지원센터를 건립을 하고 성평등 도서관을 건립해서 젠더 특강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한다는 얘기죠. 즉 무엇을 위해서? 성주류화를 위해서, 성평등 사회화를 위해서. 여성가족부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 이름을 한번 볼까요?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예요. 이게 뭡니까? 젠더 이퀄리티예요. 성평등이에요. 양성평등이 아니에요. 섹스 이퀄리티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 영문 명칭부터가 젠더 이퀄리티 사용하면서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여기 보면 제목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 과제라고 써 있죠. 근데 그 안에는 보면 성평등 목표라고 써 있죠. 그죠? 뒤죽박죽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대중들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이것을 몰라요.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은근슬쩍 정책을 실시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지금 법적으로 계속 발의하고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또 이렇게 청소년용 시크릿 콘돔 학교 인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데 보세요. 이게 전부 지금 소스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소스가 아니라 콘돔이에요. 이 법제화를 통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공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내용이 지금 성별의 제3의 성을 포함하죠. 그리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지금 아까 앞에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을 법으로 통과시키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제9조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전체가 바로 이 차별금지법의 기준에 따라서 법령과 규칙과 각종 제도를 다 뜯어 고쳐라. 그렇게 전 국민이 그러니까 성평등, 성주류화 그 정책 속에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당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한계 없이 광범위하게 잡았다. 즉 차별 대우하는 사람의 그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잡았다 그 말이에요. 개인이나 집단이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불리하게 대우하는 모든 행위, 그리고 이것이 주관적인 고통으로 호소하면 결국은 그것이 차별로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악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행 강제금이 있어서 만약에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계속 목사님이 하나님은 이성성성으로 계시고 남자 여자밖에 없다라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중 중에 동성애자가 신고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 때문에, 강의 때문에 나는 수치심을 느꼈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합니다. 이행 중지, 그건 차별적인 언어다. 그래도 무시하고 목사님이 순교를 각오하고 설교를 또 계속했다. 원리 강의를 계속했다. 어떻게 됩니까? 강제금을 연속적으로 부과해서 그 강의가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계산해서 벌가금을 문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무섭게 지금 올가매고 있습니까? 그리고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지지 않고 가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전환을 시켰다. 그게 무슨 말이냐? 피해자가 제가 지금 수치심을 느꼈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피해자죠. 그럼 가해자는 누구예요? 그렇게 강의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저는 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강의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증명을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입증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쇠고랑 차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법이 통과된다면.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결과적으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반대하는 사람, 비판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처벌받게 돼 있고, 오히려 비윤리적인 성행동을 하는 사람은 정당화되는 법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해외에 이렇게 악계 그린 목사님은 동성애가 비윤리적이다, 죄다라고 설교하니까 1년 징역. 또 토니 미아노 목사님은 노방전도에서 성소수자는 성적인 타락이다 라고 설교하니까 성소수자들이 와서 이 목사님을 와서 막 구타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구타한 사람들은 안 잡아가고 목사님만 쇠고랑 채워서 붙잡아갔죠. 종립대학 차별금지법 위반 철회가 바로 캐나다와 이 기독교 대학이 로스쿨 설립 인가를 신청했는데 취소당했습니다. 이유는 일부 일처제 준수 학칙이 있어서요. 그리고 동아리도 바로 일부 일처제 회칙이 있기 때문에 동아리도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자유의 심각한 침해가 바로 동성애자가 청년 사역자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동성애자라서 우리는 뽑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벌금을 영국에서 8,500만 원 손해배상을 물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숭실대학교예요. 학교 교내에서 학생들이 동성혼 영화제를 개최하려고 하니까 숭실대가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거는 동성애 차별이다 하고 결정했죠. 또 한신대, 한국신학교 새벽에 5시에 기숙사에서 새벽 예배 봅니다. 그런데 이거 5번 이상 참전을 안 하면 기숙사를 퇴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건 종교차별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지금 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 짓는데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행정, 교육, 예배의식 다 침해받는다. 스포츠 경기는 어때요? 여기 지금 세 남자가 다 나온 종목이 다른데 달리기, 농구, 그리고 격투기, 이 전부 다 남자가 트랜스젠더 된 사람들인데, 이 트랜스젠더가 아무리 남자가 여자가 됐지만 그 힘이나 능력이 어디로 갑니까? 상대방 여자들이 결국은 손해예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시킬 때는 여자를 보호하고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니까 여자가 손해보고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건강가정기본법이 지금 또 발의가 돼가지고 지금 논란이 굉장히 심한데요.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는 건강가족이라는 이 이름 자체를 전부 삭제했어요. 개정하면서. 그리고 가족이라는 가족정책기본법이라고 이 법의 이름이 가족정책기본법인데 가족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개정안에는 건강가정 삭제, 가정 삭제, 가족으로 전부 대체했는데 의미를 다르게 대체하고, 양성평등 삭제, 그 양성평등 대신에 그냥 평등으로 대체를 전부 다 했죠. 그리고 이혼 예방, 가족 해체 예방 이런 거 전부 다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인 중요성에 대한 그 의무사항, 이런 거 전부 지금 삭제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은 악법이다. 왜 악법이냐?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지 않고 다양한 혼인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다양한 혼인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놨다 그 말이에요.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그리고 가족의 범위의 기준에 제약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혼인하고 혈연과 입양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다양한 가족 형태가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놨다.
그리고 가족 형태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건강 가정, 그리고 가족 기능, 가족 공동체 문화, 가정 의례, 가족 해체 예방, 이런 건강한 기능은 전부 다 약화시키고 가정 해체를 방조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은 대단히 안 좋은 법이다. 그래서 양성의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건강가정의 틀을 상실시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법제화가 심각한 문제,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바로 성윤리를 지키는 자가 범법자가 되고 동성애자가 정당화가 된다.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만 듣게 되니까 옳다 그르다 분별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성장한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성과 사랑의 윤리가 무너지게 되니까 무분별한 성관계 때문에 낙태가 성행이 되고 가정이 흔들리게 된다. 그리고 종교적 건학 이념을 통해서 종립학교가 세워졌는데 바로 종교적 가치관 교육이 침해받게 되니까 설립된 정체성을 잃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법이 윤리를 버리면, 윤리를 무너지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 대중에게는 폭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주류화의 폐해가 우선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지금 확산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다. 즉 단일 유전자가 없다라고 GWAS 연구 결과 나왔죠. 안드레아 가나를 중심해서 하버드대, 캠브리지대, 헬싱키대 국제 공동 연구진이 47만 명 HIV 대상으로, 그러니까 HIV 대상으로 검사를 했죠. 그래서 연구한 결과 5개의 그 변이가 나왔는데 그 변이는 동성애자들에게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즉 우울증이나 조현병이나 물란성이나 마약 남용이나 이런 대머리 이런 등등의 변이가 나왔는데 그러나 동성애를 유전하는 단일 유전자는 없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동성애자는 선천적이 아니다. 그러면 에이즈의 감염 경로가 바로 동성애를 통해서 감염된다 하는 내용을 대한에이즈학회 회장 김준명 회장을 통해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때 이 코호트 연구로 통해서 발표를 했죠. 12년 동안 연구한 결과 21개 대학병원이 같이 연구를 했죠. 공동 연구를 했는데 대상은 1474명 대상으로. 그런데 결과는 뭐냐? 10대, 20대가 71.5%가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걸렸다. 특히 10대는 92.9%가 동성 간 성접촉으로 에이즈가 감염이 됐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청소년 에이즈가 해마다 1000명씩 늘어나고 있다. 네, 통계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동성애 내용을 지금 교과서에, 고등학교 교과서와 중학교 교과서 27종 교과서에 그것을 다 분석한 결과 100% 젠더주류화, 성평등 교육을 우리 자녀들이 교육받고 있다. 그래서 동성애는 인권으로 보호해야 되고 나쁘지 않다라고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성애화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 성애화 교육의 특징이 뭐냐 하면 생식기를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섹스는 게임이고 오락이고 놀이예요. 그래서 색칠하게 하고 이 생식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하고 모형을 만들어서 만지게 하고 부드럽고 재밌으니까 따뜻하니까 만져봐라. 그리고 네 생식기를 자주 거울로 들여다봐라. 교과서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 지금 걸즈 토크라는 그림이 있죠. 그림이 우리나라 교과서 같지 않잖아요. 여성가족부 나다움 어린이책 권장 도서에 걸즈 토크라는
내용으로 사춘기라면서 왜 정작 말해줘야 될 걸 왜 말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들어있죠. 성애와 교육 특징이 두 번째는 실제로 그렇게 생식기를 노출시키고 만지게 하고 보게 하고 마음 놓고 성관계하게 하면서 자위행위를 직접 가르칩니다. 엄마가 딸에게. 그리고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권장을 합니다. 지금 이 책도 여성가족부 나다움 권장 도서에서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책이에요. 고추를 질에 넣고 싶어져. 재밌거든.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나의 놀이처럼 아이들에게 권장하고 가르치고 있다. 이게 성애와 교육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관계 하도록 교육시켰으니까 이것을 임신하게 되면 안 되니까 이것을 막을 길을 비임교육을 가르칩니다. 콘돔. 지금 여기가 어디냐?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예요. 올가즘을 어떻게 올리느냐 하는 꿀팁을 가르쳐주고 실제로 남자 성기를 놓고 콘돔을 씌우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지금 대처해야 되느냐? 바로 성과 사랑, 생명활동, 가정, 청소년 이걸 놓고 전쟁이 일어났다. 여러분들 생식기를 놓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상상해 보셨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생식기, 사랑, 성, 생명, 가정, 청소년을 놓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사탄, 무신론, 유신론과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전쟁이 일어났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식기는 인체의 뿌리다. 영적 요소, 육신 요소, 피의 요소 모든 게 이 생식기관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머리가 아니라 생식기다. 그러면 식물에 있어서 뿌리는 뭡니까? 뿌리가 만약에 병들었으면 그 나무는 아무리 거목이라도 쓰러져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생식기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은 황폐화 된다. 그래서 프리섹스는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할 나이가 되면 이 생식기는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하고 신성한 것인가를 먼저 교육해라. 그리고 이것을 잘못 저질렀을 때는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쳐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애와 교육에 대한 애성화 교육이다. 그래서 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강조해서 결국은 사랑이 주체고 성은 대상으로서 수단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절대성 교육과 윤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된다. 이 성애와 교육이 애성화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 말씀 용어가 다 아버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전부 아버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절대성은 성의 구성 요소가 4대 구성 요소가 있는데 마음, 몸, 관계, 법칙 이것이 사랑, 생명, 혈통, 양심의 작용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작용하는데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갑니다. 3대권, 4대 심정권을 완성해야 된다. 그래서 평화 메시지 10장 하나님의 절대 평화 이상 모델인 절대성 가정과 세계 왕국 이거를 선포해 놓으시고 2006년 11월 15일 거문도에서 완성 완결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터전 위에서 절대성을 선포하신 이후에 완성 완결 선포한 이후에 평화 메시지 13장 즉 환태평양 신문명권을 선포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소생, 장성, 완성으로 이렇게 3단계로 선포를 하셨는데 이때 전국 20개 도시를 순회하시면서 이것을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설명하셨어요. 공생, 공영, 공의의 평화세계를 이루려면 이상가정, 이상사회, 이상국가를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델이 뭐냐? 바로 가정의 절대성이다. 절대성의 6방향으로 참사랑 절대성을 중심하고 구형운동이 일어나서 하나가 돼서 사랑 완성해야 된다. 이 내용이 아버님이 환태평양 신문명권을 선포하시면서 20개 도시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 바로 이 사랑에는 공식이 있는데 참 가정에는 중심이 누구냐? 부부다. 그럼 부부 관계에는 쌍의 질서가 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럼 쌍의 질서에는 무슨 질서가 필요하냐? 성과 사랑의 질서가 있다. 그리고 성과 사랑의 질서는 생식기 합일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럼 생식기 합일의 질서를 지키면 무슨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바로 사랑, 생명, 혈통, 양심이 하나로 통합돼서 나타나게 되면 절대성 실체, 3대권, 4대 심정권을 완성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책 4권이 있습니다. 책 4권에 첫 번째 성경책은 원래 제가 제목이 후리섹스 종언이에요. 근데 이것을 출판사에 줬어요. 그랬더니 출판사가 우리 교회 출판사가 아니고 사회 출판사에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출판사 사장이 후리섹스 종언이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대중들이 손이 안 가니까 성경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그랬더니 상의 도덕, 그것이 상경이란 책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의 도덕, 윤리를 말하니까 성경이라고 합시다 해서 성경이 됐어요. 이 안에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이론적인 내용, 비판과 분석과 대안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순결이 국가 경쟁력이다는 쉽게 대중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썼고, 옆에 조그만 소책자는 생식기와 관련된 아버님 말씀을 이야기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유치부부터 초등, 중등, 고등학생이 엄마들과 함께 집에서 훈독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책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하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이런 심각한 상황을 듣게 되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5분 동안만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주에서 왔습니다. 강태문입니다. 네. 이러한 일이 법제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힘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기에 절대적인 반대 서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몇몇 소수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협회원이 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알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알려야 되죠. 알려야 된다고요? 네네. 그럼 여러분들이 강사를 길러서 교육을 해서 전 식구가 알게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각자 생각들이 다 다르시니까. 그럼 다른 분들 한번 의견을 한번 내줘 보세요. 목포하고 사지구 쪽의 학교 초등학교부터 많은 강의를 다녔었고요. 네. 거기서 올바른 성 가치관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도 많이 했었고요. 네.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순교운동 본부하고 이제 강사 과정이 전부 생성이 되면서 저희도 이제 거기 이제 단톡방이 아직까지는 네. 활동이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었지만 그 순교운동 본부 단톡방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쪽 통해서 정부라든지 이런 자체에서 뭐 젠더라든지 뭐 동성애 관련돼서 서명이라도 반대 운동 나오면은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면서 네. 계속 이제 서명 운동을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안에 있는 순교운동 본부 안에 있는 저희 강사님들도 그렇지만은 사회적으로까지 나와서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계속 네. 활동을 열심히 그렇게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좀 격려 박수를 해드립시다. 네. 또 다른 분 의견 없으십니까? 네, 협회 정책으로 이게 해서 축복 운동 그런 교육은 하는데 이거에 대한 그 뚜렷한 기준을 갖고 식구들에게까지 교육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이 되도록 그런 네. 기준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협회 방침으로 전국의 식구들이 알도록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운동이 전개되면 좋겠다. 그럼 그걸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거는 그 협회에서 목사님들 교육이 뭐 있게 되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그 도서나 이런 거를 기준을 세워서 그것이 반드시 되도록 그렇게 좀 지금은 협회가 하나로 되지 않고 5개 지구로 나눠져 있어서 5개 협회가 됐잖아요. 그죠? 조직이. 그렇기 때문에 각각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마 지구별로 이제 목회자들이 서로 교육을 하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5개 지구에서 다 지금 오셨죠? 그러니까 5개 지구에서 다 들으셨으니까 5개 지구에 여러분들이 논의를 하시고 회의를 하시고 하는데, 오늘 지금 제가 강의할 때 한 페이지, 한 커트당 강의를 1시간씩은 여러분들에게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런 설명을 하나도 못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그냥 개괄적으로 소개만 하고 지금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만 듣고 강의를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료가 있어야 되고 좀 더 구체적인 교육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줌을 통해서 이것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날짜 요일을 정해가지고 교육을 하면 주제별로, 예를 든다면 절대성 개념이 뭐냐, 내용이 뭐냐,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어떤 그 쭉 원인이라든가 또는 현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치료 방안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 그러니까 동성애 한 주제만 해더라도 여러 주제로 나눠서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 차별금지법도 법 하나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강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락 주시면 여기 본부한테 제 연락처를 물어서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연락하시면 적극적인 분들은 전부 이렇게 교합해서 지부 형식으로 5개 지부가 다 이렇게 줌을 통해서 뭐 규칙적으로 한다든가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교육을 하면서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식구화해서 다 알게 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지금 병 들어가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횃불 들고 나오지 않으면 누가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절대성을 구현하지 않는 한 참부모 사상 실현 안 된다. 강의에서 들으셨죠? 공생, 공영, 공의주의 어렵다. 다 들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뿌리다. 아버님 말씀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미래 세대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